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대 우즈베키스탄. 자, 일단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공격수인 이제 아즈코나가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HAM2308K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2308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2308님. 네. 자, 그에 반해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위로 이제 승점 1점인 상태고, 그리고 2위인 지금 이집트와는 승점 3점 차이가 나면서 이제 골득실도 3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이 최대한 많은 점수 차로 이기고 그리고 이집트가 이제 스페인 상대로 져야 8강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경우의 수를 봤을 때는 도미니카 공화국 입장에서는 8강 진출이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네, 가능성은 있지만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이집트 상대로 치면서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좀 크게 의미가 이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부여 이제 측면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더 이제 지금 강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이제 좀 큰 점수차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라인을 올려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도 라인이 올라간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비를 공략하기보다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좀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양 팀 다 좀 득점 개마 잘 이제 해결을 하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동기부여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이나 그리고 좀 경기력 측면에서는 냉정하게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더 좋고,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운영 능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이제 좀 끌려다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일단 뭐 공격 전개나 뭐 메이킹 능력도 확실히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보다는 우즈베키스탄이 더 좀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공격에서의 좀 퀄리티에서도 양 팀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우즈베키스탄이 뭐 스페인, 이집트 상대로는 비록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최약체로 평가받는 뭐 도미니카 공화국 상대로는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탈락이 확정되었지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우즈베키스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력이나 좀 경기력적인 좀 측면에서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우즈베키스탄이 더 낫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즈베키스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이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션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스페인 대 이집트. 자, 일단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주축 수비수인 이제 쿠바르시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에 반해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을 연달아 꺾으며 8강 진출을 확정 지었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지지만 않으면 이제 1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결 좀 여유롭게 이제 좀 라인업을 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 스페인 상대로 지고,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둬 이제 좀 골득실에서만 좀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8강 진출이 좀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이집트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8강 진출이 거의 유력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이제 스페인 상대로 지고, 그리고 뭐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좀 대승을 좀 거두지만 않으면은 좀 진출이 좀 유력하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조그만 목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양팀 다 이제 급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좀 템포가 느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지공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스페인도 솔직히 이제 뭐 무승부 이상만 거둬도 이제 1위로 좀 진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무승부만 거둬도 그냥 이제 2위로 이제 좀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양 팀의 그런 좀 이득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두 팀 다 뭐 템포를 굳이 좀 빠르게 가져갈 이유는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래도 뭐 좀 전반적으로 좀 스페인이 중원이 더 막강하고, 그리고 템포 조절하며 이제 경기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는 더 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전반적인 흐름은 그래도 스페인이 좀 유리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의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8강 진출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며 주전들 관리를 해줄 수 있지만, 로테이션 위주로 지금 뭐 돌린다 해도 조금만 목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조금님도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조금 목자님. 자, 그래서 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로테이션 좀 위주로 돌리며 이제 좀 주전들 관리를 해줄 수 있지만, 로테이션 위주로 돌린다 해도 이제 이집트보다는 훨씬 더 전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이 경기는 굳이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페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스페인 승 좋은 경기.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한번 도전해 보거나,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인데 본다고 하면 배당 대회했을 때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션 언더. 자, 이렇게 이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시 경기죠. 우크라이나 대 아르헨티나. 자,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수비수인 지금 살류크가 이제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인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어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이제 현재 뭐 B조 같은 경우에는 네 팀 다 이제 승점 3점으로 순위가 같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라운드 경기로 인해 네 팀의 8강 진출 여부가 이제 가려지게 됩니다. 일단 뭐 이제 B조에 속한 지금 아르헨티나, 모로코,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라크 모두 이제 승점 3점으로 이제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의 그런 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8강 진출이 좀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아르헨티나랑 지금 우크라이나의 승점은 같지만 골 득실 면에서는 아르헨티나가 한 골 앞서기 때문에 더 순위가 높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게 되면 아르헨티나는 이제 뭐 최소 2위로 8강에 진출하게 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에 따라 이제 좀 탈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승점이랑 이제 뭐 골득실이 같을 때는 다득점한 팀이 더 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득점이 높은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뭐 무승부를 거둔다고 해도 뭐 0대0, 뭐 1대 이런 무승부보다는 뭐 2대2 정도 이상의 그런 좀 무승부를 거둬야 조금 더 이제 좀 진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아르헨티나가 아주 좀 템포 조절하면 좀 점유율을 좀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좀 초반부터 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물론 뭐 이런 약간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구사한다고 하면은
이제 초반에 만약에 잘 통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런 플레이가 좀 통하지 않으면 이제 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좀 열세일 수 있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이제 불안정할 수 있다 보니까 다소 좀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도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다만 근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해야 결국에는 이게 좀 8강 진출 가능성이 더 좀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좀 더 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래도 이제 뭐 이번 대회에서의 뭐 경기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좀 더 낫고, 그리고 전력적인 면에서도 더 강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8강 진출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 아르헨티나 사이드 보도할게요. 아르헨티나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 경기 역시 고베당과 햄무 도전하거나,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 보도를 할게요. 2.5준 오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로코 대 이라크. 자, 일단 지금 아르헨티나, 이제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두 팀도 승점이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모로코가 지금 골득실에서 한 골 앞서며 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2위, 그리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위에 위치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 만약 뭐 이번 경기에서 이제 비겨도 좀 탈락이 지금 확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이겨야 8강에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좀 무조건 이겨야 약간 좀 8강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도 이제 전해드려 보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라크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보다 좀 라인을 올려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좀 자연스럽게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라크도 이제 기동성이 좋긴 하지만 모로코 역시 좀 측면에서의 기동성이 좋은 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요 경기 역시 좀 양 팀 다 좀 특정 기회만 잘 이제 좀 해결한다고 하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객관적인 전력만 봤을 때는 그래도 모로코가 더 낫긴 하지만 직전 경기 이제 한 명 퇴장당한 우크라이나 상대로 후반 막판에 좀 실점을 하며 좀 진 걸 고려하면은 이번 이라크 상대로도 이제 승리를 장담하기는 다소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1.4대 모로코 승을 가져가기는 배당 대비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지금 해외당도 마찬가지로 모로코 쪽으로 좀 승배당이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그걸 좀 감안해도 뭐 지금의 모로코 그리고 이제 이라크 상대로 1.4대 승배당은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모로코 1.4대 그런 좀 승배당을 가져갈 바에는 그냥 배당 대비했을 때 이라크 프랜승을 도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안 그래도 이거는 뭐 결과 상관없이 좀 다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만한 그런 좀 경기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오바 쪽으로 뭐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배당 대비했을 때 뭐 이라크 프랜승을 가져가거나 안 그럼 오바로 접근하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모로코 대 이제 이라크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미국 대 이제 기니.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인 부쇼가 글자, 그리고 기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뉴질랜드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며 최상의 경기를 보였고, 특히 이제 풀백인 톨킨이 측면을 잘 파고 들고, 그리고 킬패스도 여러 번 뿌리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선수들 좀 폼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대승을 거뒀던 그런 직전 경기의 미국이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기니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와 프랑스 상대로 연달아 지며 이제 탈락이 거의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뭐 기니가 이제 좀 8강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자면은
일단 뭐 기니가 이제 미국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뉴질랜드가 프랑스 상대로 져야 이제 좀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후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 봤을 때 이제 좀 점유율은 좀 엇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그래도 뭐 주도권은 좀 미국이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좀 경기를 이제 좀 조율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니의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다는 걸 좀 고려하면은 좀 미국이 좀 측면에서 보다 더 좀 득점 기회를 잘 창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번 경기 역시 좀 미국이 좀 측면에서의 그런 좀 득점 기회를 좀 잘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번 경기를 이겨야 확실하게 8강 진출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기니 상대로 힘을 뺄 이유는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풀 전력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뭐 미국이 지금 뭐 풀 전력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뭐 솔직히 뭐 기니에 비해 이제 좀 우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미국이 이제 좀 기니 상대로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미국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미국 승에 2.5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 뉴질랜드. 자,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인 지금 밀로가 결장.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거두며 이제 8강 진출을 확정 지었고, 그리고 이번 경기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1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8강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좀 프랑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미국 상대로 대패를 당하며 이제 3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를 이겨야 지금 8강 진출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이기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기니 상대로 이기지 못하면 8강 진출이 가능해진다. 네, 이런 좀 경우의 수까지도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일단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프랑스가 유리해 보이는 매치업이고 뭐 전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여러 방면에서는 확실히 뉴질랜드에 비해 더 이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이제 뭐 프랑스가 이제 홈인전까지 고려를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뭐 프랑스가 굉장히 좀 우세할 만한 이제 좀 경기긴 하지만 다만 지금 뭐 뉴질랜드가 더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이제 지금 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프랑스가 지금 8강 데뷔를 위해 로테이션 위주로 돌려 이제 힘을 뺄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프랑스가 지금 뭐 다른 팀들 상대로 압도할 만한 경기력을 좀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뭐 1.1대 프랑스 그런 승을 가져가기에는 좀 배당 대비 전혀 좀 메리트는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1.1대 뭐 프랑스 똥배를 좀 가져가기는 많이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제 프랑스 햄무나 안 그래도 우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자, 안 그래도 요거는 3.5 기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뭐 이제 이거는 뭐 2.5를 준다고 해도 솔직히 뭐 오바가 그렇게 좀 끌리지 않는 경기인데 그거를 뭐 기준점 높여서 3.5를 줬다고 하면은 뭐 더더욱 좀 오바가 전혀 좀 끌릴만한 매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3.5 기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프랑스랑 뉴질랜드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과이 대 말리. 일단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주축 포워드인 이제 엔소 곤잘레스가 이제 결장주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이제 이스라엘 상대로 4대2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10개 이상의 유효슈팅을 만들었을 정도로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이스라엘의 수비가 너무 이제 안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제 파라과이의 좀 공격 전개가 돋보였던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일본전 좀 대패로 인해서 많이 좀 침체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좀 직전 경기에 이제 좀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흐름을 전환한 그런 좀 파라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말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일본 상대로 비길 수 있었지만 막판에 이제 PK를 실축하면서 아쉽게 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3위로 이제 2위인 파라과이와는 승점이 2점 차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은 이제 8강 진출이 거의 좀 확실시 된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파라과이가 이스라엘 상대로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였긴 했지만 수비 밸런스가 좋은 말리 상대로는 공격에서 다소 좀 막힐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말리가 공격 전개도 더 이제 괜찮다 보니까 좀 수비가 불안정한 파라과이 상대로 공격에서 더 두각을 좀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전 경기 뭐 이제 파라과이가 좀 폭발적인 그런 득점력을 보였던 거랑은 별개로 말리의 좀 수비를 뚫기는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면 이스라엘의 수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말씀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번 대회에서 말리의 좀 경기력은 매번 좋았습니다. 네, 일단 뭐 이스라엘 상대로도 이제 좀 좋은 경기력 보였고, 그리고 일본 상대로도 비록 좀 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대등한 좀 경기력을 좀 치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약간 지금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그런 말리가 파라과이 상대로도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며 그래도 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말리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리 프랜슨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고, 네, 어노바는 뭐 그래도 뭐 굳이 가져간다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리 프랜슨 2.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대 일본. 자, 우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현재 승점 1점으로 이제 지금 조별리그 꼴찌고, 그리고 수비가 지금 대체적으로 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이스라엘의 일단 좀 경기를 봤을 때 이제 첫 경기에서 뭐 말리 상대로 이제 1실점밖에 안 하긴 했지만 더 먹혀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했고, 그리고 직전 경기 뭐 파라과이 상대로는 4실점을 하면서 수비가 이제 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대회 내내 좀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 보인 그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해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파라과이가 말리 상대로 이기지 못하면은 경우의 수에 따라 이제 좀 8강 진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비록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지금 큰 점수차로 일본을 이기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파라과이 그리고 말리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주전들 관리차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이제 뭐 결과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좀 주전들 관리차 굉장히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좀 전해드립니다. 자, 일단은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좀 초반부터 이스라엘이, 아이고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지금 뭐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그런 뭐 이스라엘 상대로 좋은 득점 기회를 어느 정도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려요.
자, 일단 뭐 지금 공격도 공격이긴 하지만 더 큰 거는 지금 양 팀의 이제 좀 수비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왜냐면 지금 뭐 양 팀의 좀 수비를 고려했을 때는 일본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실점 위험이 더 큰 팀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이번 경기 결과가 크게 상관없는 일본에 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동기부여가 더 크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힘을 빼고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충분히 이제 이스라엘 사이드를 볼만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워낙 좀 실력 차가 좀 어느 정도 좀 난다고 보고, 그리고 약간 뭐 여러 쪽 이스라엘의 동기부여, 그리고 일본이 좀 힘을 뺄 수 있다는 점을 다 고려해도 뭐 현재 좀 흐름 뭐 이런 부분도 다 일본이 지금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좀 일본 상대로 이스라엘이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다소 좀 회의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좀 이스라엘이 좀 수비에서의 그런 좀 안정감만 있다고 하면은 좀 뭐 고려를 하겠지만, 수비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동기부여가 큰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확실히 좀 오히려 좀 이스라엘 사이드를 좀 보기는 저는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일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일본 승보는 경기, 그리고 이것도 내 고배당으로는 본다고 하면 햄무 정도 보는 경기로 보고,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그래서 일본 승 햄무에 2.5 기준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파리 올림픽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진로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